부터 우엉은 이따가 쪽파 그냥 요거를 요렇게 한 장. 따라단 안녕하십니까, PPK 박필관입니다. 오늘 할 메뉴는 돼지 곰탕입니다. 생소하시죠? 돼지로 만든 곰탕, 이거 기가 막히거든요. K푸드 K한식의 대장 노릇하고 있는 메뉴예요. 꼭 따라해보세요. 함께 가시죠. 돼지 곰탕이라고 하면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돼지 곰탕, 설렁탕, 갈비탕처럼 자리가 잡힌 메뉴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리산 흑돼지입니다. 버크셔 K라고 하는 돼지고기예요. 그리고 곰탕을 끓일 거니까 파, 양파 등은 여느 곰탕이랑 재료는 똑같지만 오늘은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단, 우엉입니다. 우엉. 이 돼지곰탕은 옥동식이라고 하는 셰프님이 옥동식이라고 만든 식당에서 판매하는 메뉴예요. 지금은 미슐랭 가이드, 빅구르망에도 몇 년 동안 계속 선정이 되어 있었고, 이미 서울, 미국, 파리에서 팝업으로 지금 온 전 세계 인구들한테 딱딱딱 임팩트를 주는 메뉴예요. 오늘 진짜 이거 꼭 따라 해보셔야 됩니다. 박화춘 박사님이 품종 개량한 돼지예요. 요거는 제가 받아서 한 일주일 정도 김치냉장고에 숙성을 했고요. 저는 이렇게 1kg를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흑돼지 개봉을 하고 핏기는 확실하게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돼지곰탕의 가장 큰 포인트가 아까 우엉 말씀드렸잖아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따라단! 아우! 압력솥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수육했을 때도 압력솥 사용했잖아요. 여기에 우엉은 껍질을 벗기셔도 되고요. 저처럼 흙을 잘 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칼질은 사실 이렇게 하면 끝. 자, 압력솥을 준비합니다. 여기에 우엉이 돼지랑 되게 궁합이 잘 맞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국물의 향에 조금 짙은 맛을 내주기 위해서 건포고버섯,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파, 그리고 돼지고기 요리에 없으면 안 되는 생강, 통마늘, 대파, 그리고 버크셔 K 1kg. 넣는 재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곰탕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합정동에 위치한 옥동식이라고 하는 돼지 곰탕집에 방문을 하시면 돼지고기가 삶아진 상태에서 한 그릇 정도가 고기가 약 한 80g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특은 한 120g 정도니까 저희가 1kg 주문했잖아요. 요 1kg 갖고 한 5분 정도는 드실 수 있어요. 물은 어차피 저희가 이따가 또 하나의 치트키를 알려드릴 거라서 국물의 양은 크게 개의치 마시고 고기가 충분히 잠기게끔 이렇게, 자, 이렇게만 넣고 여기에 통후추, 그리고 소금, 자, 이렇게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추가 흔들릴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자, 추가 흔들리고 나서 잠깐 뒤로 옮겼어요. 이 상태에서 1kg를 삶을 거니까 저는 타이머를 너무 많이 안 삶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1kg는 처음 해봐가지고 35분 정도 삶아볼게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해야 될 일이 좀 있어서, 보통 곰탕에는 대파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합정동에 위치한 옥동식의 돼지국밥은 쪽파를 사용해요. 쪽파. 이 옥동식의 돼지곰탕이 탄생하기 전에 친한 멤버들이 좀 모여서 이 메뉴에 대해서 서로 이제 막 고민들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옥동식 셰프님이 합정동에서 오픈을 하느냐 삼성동에 오픈을 하느냐 막 고민을 하시다가 합정동으로 가셨죠. 그래서 지금 위치하는 그 합정동의 옥동식이 탄생이 된 건데, 이 쪽파를 사용하고 우엉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 버크셔 K를 사용하면서 돼지곰탕이 엄청 인기를 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많이 따라 하시죠. 대구에는 탕반옥, 요 수원에는 명백집, 뭐 기타 등등의 돼지곰탕집이 엄청 많이 생겼는데 그래도 오리지널은 옥동식이다. 옥동식이 사람 이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쪽파를 좀 썰어줍니다. 무를 안 넣었어요. 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덮고, 자, 그리고 대구에 있는 돼지곰탕은 부추겉절이가 나오고 수원은 오징어 젓갈이 나오는데 옥동식은 고추지라는 거를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걸 비슷하게 만들 건데, 그냥 고추 이거를 천일염하고 물에 절거서 하루 정도 해놓긴 하시는데 저는 오늘 그거를 못 해놨기 때문에 그냥 제 나름대로 맛있는 고추지를 만들어 볼게요. 고추 지금 6개, 그리고 새우젓 하나 정도 넣어주고, 여기에 고운 고춧가루 1스푼, 그리고 원래 소금이 조금 절여놨어야 되는 건데 못 절여놨기 때문에 소금 좀 넣어주시고, 알싸한 맛을 조금 잡아줄 수 있는 소량의 설탕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통마늘 있으면
두 개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소량의 물을 살짝 갈릴 수 있는 정도만 이렇게 뚜껑 덮고, 이 믹서기가 잘 갈리는 믹서기예요. 좀 가정용보다 좀 셉니다. 이렇게 해서 오, 냄새 좋아. 이렇게 긁어내시고, 이 농도가 조금 묽단 말이에요. 묽은 거를 고춧가루 이렇게, 이러면 뻑뻑해지죠. 이 상태에서 냉장고에 조금 더 숙성시키는 게 좋아요. 간을 한번 볼게요. 조금 더 퍽퍽하게 할게요. 맛있어요. 그리고 조금 달큰하게, 아주 조금 달큰하게, 설탕 조금, 너무 많이 안 넣으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자, 고추지 완성입니다. 요거 완성될 때까지 냉장고에 잠깐 넣어 놓을게요. 아, 냄새 되게 좋네. 한방 이게 우엉이야, 우엉 향이. 그리고 이 옥동식에서 약탕기를 쓴다라는 게 노출이 되고 난 뒤에 그 약탕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 얼마 전에 대구 갔다 왔을 때 뭐 수원 곰탕 갔을 때 다 약탕기를 쓰시더라고. 자, 이제 뚜껑을 열고, 야, 아까보다 좀 더 나아졌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이 곰탕이 조리 과정이 막 재밌고 그러진 않아. 오케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고기를 일단 한번 식히고, 자, 국물을 부어줍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돼지곰탕 국물 1차 국물이 나왔습니다. 얘를 우선 좀 식힐게요. 기름을 좀 걸러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랩을 놓고 고기를 동그랗게 쭉 당겨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모양을 잡아준 상태에서 요걸 냉장고에 넣고 고기를 좀 식힐게요. 고기를 삶고 남은 육수를 냉장고에다 충분히 식혔습니다. 보통 업장에서는 하루 정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급하게 냉동고에다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지 기름이 떴어요. 요거를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받쳐줍니다. 기름 보이시죠? 요거 기름. 이 기름은 정말 맛있는 돼지고기, 그 다음에 우엉이 들어간 기름이라서 일명 우리끼리 말로는 요리하는 사람들끼리 라드라고 불러요. 요거는 깨끗하게 걸러놓고 녹두빈대떡 같은 데 쓰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옥동식 셰프님도 이거를 만들어서 전을 판매할 때 이 기름을 사용하셨었어요.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 이제 국물 보세요. 국물. 야, 국물이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깔끔하게 걸르고 싶다라고 하시면 거즈 같은 거 이용해서 한 번 더 걸르셔도 돼요. 근데 하지만 요 정도까지 제가 해본 결과 요 정도의 기름은 고소한 풍미를 끌어올려 주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만 할 거고요. 국물이 좀 생각보다 적으시죠, 느낌상.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팁이 있는데, 돼지곰탕을 만들고 이렇게 천연 조미료 다시마 물을 조금 섞어줘요. 이렇게 다시마 물을 좀 섞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기를 삶을 때 국물 양을 너무 겁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국물이 너무 쫄면 이렇게 다시마 물로 희석을 좀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1차 곰탕 밑국물 완성인데, 이렇게 보시면 국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 맛을 볼게요. 간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고기를 삶을 때 소금 좀 소량 넣었잖아요. 그 간하고 이 다시마물이 갖고 있는 염분과 감칠맛이 있거든요. 옥동식의 돼지곰탕은 제가 맞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도 이 레시피를 고수하신다면 포인트는 다시마물이에요. 그래갖고 다시마물, 돼지국물 희석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냥 취향껏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소금이 녹게끔, 이 정도면 돼지곰탕 국물 완성이에요. 옥동식은 조미료를 일절 안 쓴다 그랬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감칠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소량의 미원을 넣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자, 국물 끝이고 이제 고기 보러 갈게요. 고기는 예쁘게 말아놨고요. 보통 전날 만들어 놓고 다음날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는 막 텐션이 장난 아닌데, 저는 이걸 오늘 하루 안에 찍으려고 냉동고에서 꺼냈다 보니까 조금 덜 식긴 했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오늘 절단기가 없어서 손으로 썰어야 돼요. 젤라틴도 탱탱탱. 이거를 보통 기계 넣고 1mm로 잘게 써시는데 저는 오늘 그게 없으니까 그냥 제가 칼질로 예쁘게 한번 해볼게요. 칼질을 이렇게 얇게 가운데를 썰어서 이거 한번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없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칼로 썰어볼게요. 칼로. 고기가 최대한 얇아야지 맛있어서 제가
너무 비법을 다 공개한다고 옥셰프님이 전화해서 혼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조회수가 중요하지 그게 중요한가? 이러면 어떻게 그치. 아니 전화해갖고 형 미안 내가 형을 좀 팔아먹었어. 진짜로 말씀드리면 옥동식을 오픈하고 성장하고 그 안에 시행착오 있고 그때 진짜 옆에 같이 있던 사람이라서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이야 이제 해외 활동을 많이 하셔갖고 만나기 좀 어려워졌는데 이 방식이 아마 가장 옥동식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렇게 그리고 옥동식도 이 껍데기까지 같이 써요. 저희가 이 고기를 구하러 갈 때 같이 갔었어요. 지리산을. 보통 매장에서 삶은 고기를 보통은 한 80g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삶은 고기를. 그다음에 특은 한 120에서 150, 그러니까 150 정도 넉넉히 주더라고요. 근데 1kg를 삶으면 한 700g에서 650g 정도 나오니까 80g을 줬다라는 거는 생고기를 100g 이상 줬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한번 흉내를 내봐야 되니까 제가 저울로 요거 140g입니다. 140g. 자, 고기는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옥동식스럽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다시마물이랑 돼지 밑국물이랑 섞은 국물을 지금 데우고 있고요. 그리고 옥동식은 신동진 쌀을 써요. 그리고 이렇게 밥을 따로 찬밥을 먼저 준비를 해 놓으세요. 고기를 이렇게 한 장으로 놓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넣을 겁니다. 이렇게 넣고, 옥동식은 이렇게 토렴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토렴이라고 이렇게 밥을 좀 데워주기도 하고 식은 고기를 이렇게 데펴주는 작업을 토렴이라고 해요. 따뜻하게 밥알이 살살살살 풀리게. 그리고 아까 만들어놨던 고추지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만들면 옥동식 스타일의 돼지곰탕 완성입니다. 한번 제가 만든 옥동식 스타일의 돼지곰탕 한번 맛볼게요. 익숙한 냄새. 자, 부터 제가 왜 없냐면 제가 사실 돼지곰탕 하는 집들 많이 다니면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로. 근데 이 특유의 나는 냄새가 옥동식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는 냄새랑 같아요. 저희가 지금 옥동식이 만드는 스타일에서 뭐가 다른 거냐면 압력수는 약탕기가 없고 그 다음에 칼질을 못한 것 뿐인데 이 향이 너무나 비슷해요. 이거 보고 해외에서 옥형이 전화해갖고 저한테 뭐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이 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먹어볼게요. 요 고기 보시면 요 만든 고추지 있죠? 고추지를 여기다 넣고 이렇게 싸서 먹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옥동식 처음 오픈하기 전에 저희 친한 멤버들을 모여서 옥셰프님이 같이 테이스팅 하는 자리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형 이거 여기다 풀지 말고 고기 싸먹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라고 얘기가 돼서 이제 고추지가 탄생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녹그릇은 이 형이 음식을 되게 뭐라 그럴까 원재료를 되게 중요시 여기게끔 만드는 조리법을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팔팔 끓으면 이 풍미가 날아가니까 녹그릇을 사용하는 거고요. 저는 저 옥형한테 너무 미안한데 맛있어요. 자, 미슐랭 빅구르망에 등재된 옥동식의 돼지곰탕 거의 98% 정도 흉내내서 만들어 봤고요. 이거 조리 과정은 재미없지만 꼭 한번 집에서 만들어 드셔보세요. 버크셔 K로.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곰탕같이 구수하고 진득하고 좋은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아시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